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뒤늦은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전해드릴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민준 씨는 서울 한남동 언덕 위 저택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넓은 침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고급스러운 커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서연 씨는 항상 그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또 혼자 일어났네. 민준 씨는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아내와 함께 아침을 맞이한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설거지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는 신문을 펼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가 조용히 다가와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식사하세요. 응. 그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는지, 그녀의 표정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은 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대기업 부회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강민준 씨에게 결혼은 의무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서연 씨와의 만남도 가문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비록 재벌은 아니었지만 오래된 명문가였고 교육과 예의를 중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가 며느리감으로 점 찍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서연 씨는 차분하고 단정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가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반 서연 씨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다니고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민준 씨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면 밤늦도록 기다렸다가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런 노력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 늦을 거야.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런 짧은 대화가 그들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더 많은 대화를 원했지만 민준 씨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사실 바쁜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올까요? 결혼한 후로 여행 한 번 못 갔잖아요. 지금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민준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스쳤던 실망의 그림자를 민준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 씨는 점점 말을 줄여갔습니다. 민준 씨에게 말을 걸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신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넓은 저택은 점점 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가끔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애는 언제 가질 거니?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민준 씨는 그녀의 방에 들어오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먼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서연 씨는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민준 씨는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문제래?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쉬라고 하시던데. 그래, 그럼 쉬어. 우리 집이 돈이 없나? 마음 편하게 쉬면 되지. 민준 씨는 다시 서류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 씨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외로워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였지만 그녀는 끝내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서연 씨는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성당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떡해요. 신부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연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내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실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일만 제대로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는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7년 차 겨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도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평소와 달리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거실 불을 켰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간단한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서연. 민준 씨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입니까? 그는 급히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연 씨의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가 아끼던 몇 권의 책과 사진 앨범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준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는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민준 씨는 분노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기한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 차려진 밥이 없었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와도 불 켜진 집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서 해결하려 했지만 뭔가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 씨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아침마다 준비해주던 식사, 그녀가 조용히 앉아 책을 읽던 모습, 그녀가 가끔 건넸던 조심스러운 말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민준 씨는 자신이 외롭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예전같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텅 빈 집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탐정을 고용해 서연 씨의 행방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친정과도 연락을 끊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의 부모님도 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어느 봄날 오후 민준 씨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의 시선이 카페 벽에 붙은 포스터 하나에 멈췄습니다. 사랑의 집 후원의 밤 마이너스 수녀원 주최. 포스터에는 여러 수녀님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무심코 그 사진들을 훑어보다가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한 수녀님의 얼굴. 수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서연. 민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포스터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서연 씨였습니다. 2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그의 아내가 수녀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어떻게? 수많은 질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포스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서연 씨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예전 집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민준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포스터에 적힌 수녀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사진을 찍고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수녀원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민준 씨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2년 만에 아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수녀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9년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지. 어둠 속에서 민준 씨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의 중얼거림은 텅 빈 방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민준 씨는 포스터에 적힌 주소를 확인한 다음 날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반 거리의 경기도 외곽 산자락에 자리 잡은 수녀원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였지만 그는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국도를 따라 올라가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낮은 논밭이 펼쳐졌고 차 소리 대신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봄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는 2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걸까요? 수녀원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하얀 벽에 2층 건물과 작은 성당, 그리고 넓은 마당이 전부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채소밭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화려함도 시끄러움도 급박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보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수녀님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을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서연. 아니, 서연이라는 이름의 수녀님을 찾습니다. 수녀님은 잠시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아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십니까?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입니다. 수녀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도 동정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녀님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준 씨는 마당 한쪽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2년 만에 서연 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10분쯤 지났을까? 건물 입구에서 수녀복을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서연 씨였습니다. 민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려던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연 씨는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습니다. 볼에 살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민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놀라움도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포스터에서 당신을 봤어. 서연아, 나는 여기서는 마리아라고 불러요. 서연 씨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선을 긋는 듯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럼 당신은 정말 수녀가 된 거야? 아직 서원을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지원자 신분이에요. 민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 씨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눈치 보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제가 갈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서연 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말이야. 우리 얘기 좀 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자. 제발.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기도 시간이에요. 저는 들어가야 해요. 잠깐만, 나는 2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 제발 조금만 시간을 내줘.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서연 씨는 몸을 돌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저없이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녀복을 입은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아까 그 수녀님이 다가왔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수녀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저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 수녀님은 주님 안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치유? 무슨 치유 말입니까? 수녀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준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 수녀원 근처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다시 수녀원을 찾았습니다. 수녀원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성당에서 새벽 미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성당 뒤편에 조용히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녀님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연 씨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민준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자신의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집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나요? 정말로 그녀를 알고 있었나요? 미사가 끝난 후 민준 씨는 서연 씨가 어디로 가는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수녀원 옆 작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문 위에 사랑의 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한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말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민준 씨가 7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 씨는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한 할머니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흘리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인내심 있게 따뜻하게. 민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서연 씨는 이곳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평안해 보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 씨는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저녁 기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셨습니까? 아침에 만났던 그 수녀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를 보고 싶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여기 오기 전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분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많이 아프셨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수녀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몸이 아팠다니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랫동안 혼자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요. 민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통이라니. 무슨 고통을 말하는 겁니까? 수녀님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결혼 생활 중에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병원을 다녔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혼자 감당했다고요. 민준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수녀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아기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혼 4년 차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하기도 전에 아기를 잃었다고 합니다. 혼자서요. 민준 씨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겠지요. 거부당할까봐, 실망시킬까봐. 수녀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분은 이곳에 와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민준 씨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알려고 하셨습니까? 수녀님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준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지금 천천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사랑 안에서요. 그분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요. 수녀님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민준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성당 창문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서연 씨가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서연 씨였으니까요. 그날 밤 민준 씨는 여간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녀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가졌었습니다. 혼자서 그 기쁨을 간직했다가 혼자서 그 슬픔을 삼켰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외면했을 뿐입니다. 민준 씨는 베개를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후회가. 다음 날 새벽 민준 씨는 다시 수녀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 성당에는 몇몇 수녀님들만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맨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당은 고요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단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녀복을 입은 그녀의 등은 작고 가녀렸습니다. 그 작은 등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뎌왔을까요? 서연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가 흐느끼고 있다는 것을 민준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서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성당을 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민준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아침에 만났던 수녀님이 민준 씨를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녀님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집을 떠난 진짜 이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외로움, 무관심, 그리고 수녀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댁의 압박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혼자 아기를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그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녀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감춰야 했던 이유는 수녀님은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없었지요. 그래서 그분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수녀님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민준 씨는 마당 벤치에 혼자 남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울음은 고요한 수녀원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는 수녀원 근처 여관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수녀원을 찾아갔지만 서연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노인들을 보살피고 기도 시간에는 성당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녀원의 원장 수녀님이 민준 씨를 불렀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원장 수녀님은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녀원 뒤편의 작은 정원에 앉았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 궁금하시겠지요. 원장 수녀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분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2년 전 겨울이었지요. 원장 수녀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지요. 민준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분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아니, 서연이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방으로 안내했고 그날 밤 그분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이 제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민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 4년 차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예요. 그분은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항상 바쁘셨고 집에 있어도 대화가 없었으니까요. 민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당신 어머니께서 급하게 부르셔서 서둘러 내려가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계단에서, 네. 그날 밤 출혈이 시작되었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다고요? 당신은 그날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당신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민준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후로 마리아는 회복이 더뎠습니다. 몸도 마음도 상처가 깊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준 씨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무서웠겠지요. 당신에게 실망을 안겨줄까봐. 시댁에서 더 큰 비난을 받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원장 수녀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리아는 견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자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명절 때마다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민준 씨는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원장 수녀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민준 씨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원장 수녀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리아가 집을 나오기 한 달 전 당신 어머니께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새로운 여자를 들이는 게 낫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더군요. 민준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그날 밤 결심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그분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짐이 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원장 수녀님은 민준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곳에 온 후 마리아는 천천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평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시간입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깨달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달라지셔야 합니다. 원장 수녀님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저녁 당신을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성당에서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성당 앞에서 서연 씨를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성당 문이 열리고 서연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가왔습니다. 이야기하자고 했지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연아. 민준 씨는 말을 시작하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아이를 잃었다는 것도, 어머니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도, 나는 정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았다면 달라졌을까요? 서연 씨의 질문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민준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달라졌을 거야. 정말로. 아니요.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외면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당신이었으니까요. 민준 씨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나는 이곳에서 평안을 찾았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마리아, 나는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된 부부로 살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민준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당신과 나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나는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했어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민준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7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어야 했어요. 나는 당신의 행동에서 사랑을 느낄 수 없었어요. 민준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년간 쌓인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 씨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작에 용서했어요.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무릎을 꿇고 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고마워요. 당신과의 시간이 모두 고통은 아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결혼식 날 당신 옆에 서 있던 그 순간도 행복했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민준 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베푸는 다정함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행복하세요.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제대로 해주세요. 나는 너밖에. 아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다만 배워야 해요. 사랑하는 법을요. 서연 씨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준 씨.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서연 씨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 만약 태어났다면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 서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혜. 하늘이 주신 은혜라는 뜻으로요. 민준 씨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은혜. 우리 은혜. 이제 그 아이도 주님 곁에 있을 거예요. 평안이요. 서연 씨는 미소 지으며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준 씨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강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왜? 무슨 일이니? 서연이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서연이한테 이혼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건 대답해 주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떡하니? 나는 내 걱정을 한 거야. 제 걱정은 무슨? 어머니는 서연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를? 서연이는 임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했습니다. 혼자서요. 그 후로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앞으로 서연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민준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만 듣고 제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 일도 정리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일에만 쏟았습니다. 이제는 삶의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서연 씨가 봉사하던 무료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신부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민준 씨는 그곳에서 주말마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서연 씨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감사 인사, 따뜻한 미소, 작은 도움이 만드는 변화. 그것들이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수녀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짐이 가득한 차를 끌고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원장 수녀님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과 장난감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을 위한 담요와 의약품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마리아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전해주시겠습니까? 원장 수녀님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는 수녀원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그날 저녁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7년 전 결혼식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제는 당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당신에게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잃은 슬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했던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했던 봉사활동을 하면서 당신이 왜 그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요. 우리 은혜,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온다면 당신이 보여준 그 따뜻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길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사람 민준. 서연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그리고 안녕히.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년 후, 민준 씨는 어느 사회복지재단의 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독신이었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말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참 좋은 분이시네요. 복 받을 거예요. 민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요. 그는 문득 서연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 평온한 얼굴로 사람들을 돕고 있을까요? 민준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녀원. 서연 씨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녀님, 저 꽃 이름이 뭐예요? 저건 개나리야.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지. 예뻐요. 그래, 예쁘지.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꽃이라 더 아름다운 거란다. 서연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민준 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와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녀님, 행복하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아주 행복해. 서연 씨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민준 씨는 아내를 잃고 나서야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후회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했고 성장했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용서했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깊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만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